안녕하세요. 고대 안암병원 치과 송인석입니다. 네, 임플란트는 심한 충치, 치주염, 치아파절 등의 이유로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기 위하여 임플란트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잇몸뼈에 임플란트 몸체를 식립을 하고 위쪽에는 보철물로 치아와 유사한 형태를 만들어서 상실된 치아를 복구해주는 술식입니다. 네, 임플란트는 이제 심각한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 환자의 협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 또한 임플란트 심기에 잇몸뼈가 많이 부족한 경우에 임플란트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에 이제 기존의 브릿지라든지 이런 기존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치료법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상시된 치아, 양옆의 치아를 삭제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틀니의 경우에는 이제 입안 전체적으로 큰 틀니 보철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편하고 이물감이 크고 또 꼈다 뺐다 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임플란트 치료는 치아와 유사한 임플란트 몸체를 잇몸뼈에 심고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럽고 사용이 편리합니다. 네, 임플란트 단점은 우선 환자가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잇몸뼈에다가 임플란트 몸체를 심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때 통증이 생기고 신경 손상이나 치아 파절, 감염 이런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크라운이나 브릿지 수식에 비해서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임플란트 몸체를 잇몸뼈에 심는 과정, 그리고서 잇몸뼈하고 임플란트가 붙는 시간을 동안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린 시간 이후에도 보철물을 또 만들어서 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더 길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예를 들어 치아를 심는 위치라든지 그 심는 위치의 골밀도라든지 뼈의 상태라든지 환자의 나이, 전신질환 여부 등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임플란트를 심는 순간부터 보철물이 완성돼서 기능을 하게 되는 순간까지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이제 임플란트를 심게 되시면 이제 평생 동안 쓸 수 있느냐 이런 질문 저한테 많이 하시긴 하는데 관리를 잘하면은 오랫동안 쓰실 수 있지만은 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 치아도 이제 관리를 안 하면은 충치가 생기고 풍치가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플란트가 완성되고 나서도 환자분들께서 이제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아서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로 임플란트를 유지하면 오래 쓰실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임플란트도 문제가 생겨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플란트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기에는 임플란트를 심고 문제가 생겨서 탈락되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플란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요. 5년, 10년, 15년, 20년 사용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없이 임플란트를 쓰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에 달한다고 이제 여러 가지 문헌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만 관리하시면은 한번 임플란트 심으면 5년, 10년, 길게는 또 20년 이상도 튼튼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우선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몸체를 잇몸뼈에 심을 때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잘 고려를 해서 안전하고 튼튼한 위치에 식립을 해야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 주변에 인접치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신경에 가까울 수도 있고 그리고 비강이라든지 상악동 같은 그런 위험한 구조물에 가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술을 하거나 임플란트를 심을 때 그러한 어떤 중요한 구조물들을 손상되지 않게 잘 심는 것을 주의하면서 식립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가 잇몸뼈하고 잘 붙는지, 그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잘 낫는지, 안전하게 잘 위치되고 있는지를 환자분들이 씹으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또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스케일링도 하고요. 잇몸 치료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임플란트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끊임없이 관리하면서 주의하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몸 상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술이 금기가 되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출혈 경향이 큰 환자에서는 임플란트를 시술을 했을 경우에
과다출혈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골다공증 약을 굉장히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도 골다공증 약에 의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턱뼈가 괴사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악성 종양, 그러니까 암 환자에서도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뼈전이를 막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됩니다. 그 경우에도 뼈전이 약에 의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했을 때 턱뼈가 괴사되는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에서는 임플란트 치료는 금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관련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가벼운 합병증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수술 후에 생긴 합병증이 있을 수 있겠죠. 붓고 아프고 피나고 또 입이 잘 안 벌어지고 이런 일반적인 합병증은 수술 후에 수주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적절한 약을 처방해서 드시고 각을 잘 하시고 음주 흡연하지 마시고 맵고 짠 음식 드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해소가 됩니다. 하지만 또 심각한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수술 때 아까 얘기 드리셨듯이 이제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중요한 것들이 지나갑니다. 신경이라든지 인접 치아라든지 상악동이나 비강 같은 곳에 임플란트가 이제 침범을 할 경우에는 신경 손상이라든지 축농증이나 비염 등의 아니면 인접치아 파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보철물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임플란트도 파절이 되거나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빠지거나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치과에서 이제 그런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이제 다시 보철물을 교환을 하기도 하고요.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특히나 뼈 이식을 했을 경우에는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이제 구강 위생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잇몸이 안정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한 2주에서 4주 정도는 잇몸에 해로운 음식들은 치유에 해로운 음식들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철물이 완성된 후에도 올바른 양치질 습관을 통해 가지고 임플란트 주변에 음식물 잔사가 잘 끼지 않게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 가지고 전문적인 치과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추천되겠습니다.